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아담한 미용실. 그 안에서 이순이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쁘게 해주세요. 60대 중반의 순이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외동딸 민지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워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용사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이미 정장을 차려입은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지는 키 165cm의 단아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29살 간호사였습니다. 응,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순이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인우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지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예비 사위 김인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엔지니어로 민지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직도 궁금해요. 아빠 얘기를 왜 안 해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순이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순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고 싶어요. 민지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웨딩홀로 향하는 길, 순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25이었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순이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웨딩홀은 부산에서도 유명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웨딩홀 로비에서 인우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인우는 키 178cm의 준수한 외모에 진실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고마워, 인우야. 너도 정말 멋지다. 순이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몇 번 만났던 인우지만 볼 때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인사드리러 갈까요? 인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홀 안쪽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일어나 맞이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인상이었고 여자는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김인우 아버지 김태연, 어머니 박미경입니다. 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순이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 어머니 이순이입니다. 그 순간 태연과 순이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미경과 인우, 민지가 모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미경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연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 역시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미경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모두들 소파에 앉았지만 태연과 순이는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인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왜 그러세요? 민지도 순이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차를 따라주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미경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태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당황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인우와 민지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나가 있을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 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인우가 강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우리 어머니가 아는 사이세요? 민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과 순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결혼식부터 진행하시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녀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아이들 날이에요. 순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인우와 민지를 위한 날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순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는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랑 인우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민지가 입장했습니다. 순이가 민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연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인우와 민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신랑 김인우, 신부 이민지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인우의 대답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이민지, 신랑 김인우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주례사의 안내에 따라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을 했습니다. 태연과 미경 앞에서 절하는 민지를 보며 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딸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순이 앞에서 절하는 인우를 보며 태연 역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옛 연인의 딸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태연과 미경이 민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도 인우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양가 부모들만은 예외였습니다. 피로연 중간 태연이 조심스럽게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홀 밖 조용한 로비로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순이의 대답에 태연이 놀랐습니다. 민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민지가 어릴 때 순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태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서 민지를 키우신 거예요? 태연의 물음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민지가 잘 자라줘서.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서 태연은 30년 전에 그 순이를 보았습니다. 태연 씨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도 좋은 분 같고 인우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옛 연인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 일은 잊어요. 이제 우리는 사돈 관계니까요. 순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옛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관계죠.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순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죠. 미경 씨가 기다리실 거예요. 순이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연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오니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지와 인우도 부모들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왜 그러셨어요? 민지가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순이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인우 아버지와 모르는 사이예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복잡한 과거를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잠깐 아는 사이였어.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 민지가 더 궁금해했습니다. 응, 그냥 아는 사이야. 오래전 일이고. 순이가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가 말 안 해주는 아빠 얘기와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예리한 질문에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민지야, 지금은 내 신혼여행 준비나 해. 그런 옛날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순이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결혼했어요. 성인이고요. 엄마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이는 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다녀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순이가 타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약속할게. 순이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와 인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조용해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1993년 순이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순이는 부산 시내의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과장이 바로 김태현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그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 관리자였습니다. 새로 오신 김태현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 인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안경을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연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순이는 그런 그를 존경했습니다. 순이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순이에게 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태연의 제안에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직장 상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 이야기예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태연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순이 씨는 부산 태생이죠? 네,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과장님은 서울이시고요? 맞아요. 하지만 부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업무에서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 너를 좋아해. 어느 날 태연이 고백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순이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과장님을 좋아해요. 순이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자. 태연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태연은 세심하고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순이야, 우리 결혼하자. 사귄 지 6개월 만에 태연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순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순이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연이 갑자기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서울로 갈게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산을 떠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태연이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순이의 부모님은 외동딸이 서울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딸아, 부산에도 좋은 남자 많다.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있니?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아버지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연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순이를 사랑했지만 그녀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발령은 그의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너를 데리러 올게. 태연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태연은 혼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부산역에서의 이별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꼭 연락할게. 곧 만날 거야. 태연이 순이를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꼭 와주세요. 순이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전화와 편지로 연락했습니다. 태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알려줬고 순이는 부산에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순이야, 여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태연의 전화 통화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순이는 항상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태연 오빠, 요즘 왜 연락이 뜸해요? 순이가 간신히 연결된 전화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정말 바빠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 하지만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차갑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연의 직장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순이 씨, 혹시 태연이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동료의 말에 순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태연이 회사 선배 딸과 선을 보고 있어요. 순이는 전화를 받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 그날 밤 순이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순이는 직접 서울로 갔습니다. 태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예쁜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태연 오빠. 순이가 달려갔습니다. 태연은 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야, 왜 여기에? 오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순이가 옆에 있던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태연이의 약혼자예요. 여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순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약혼자라고요? 순이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설명하고 싶었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한다는 설명 말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상황이 복잡해. 회사에서 이 결혼을 원했고 내 미래를 위해서. 태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저는 오빠 미래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네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도 이해해줘. 태연이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뿌리쳤습니다. 이해하라고요? 1년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다른 여자와 약혼한 걸 이해하라고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이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태연아, 나는 먼저 갈게. 그녀가 떠난 후 태연과 순이만 남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약혼식도 올렸고, 태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 해요? 1년을 혼자 기다렸는데,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순이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기다린 제가 바보였어요. 그날 순이는 울면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첫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부산에 돌아온 순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딸아, 그런 나쁜 놈은 잊어버려라. 너보다 좋은 남자 많다.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이민수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태연처럼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순이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결혼이 맞는 걸까?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1995년 봄 순이와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을 보며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태연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5살 때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순이는 어린 딸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보험금과 남편의 적금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지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순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딸에게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이는 결국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지를 돌봤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딸 때문에 버텼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민지 대학까지 보내줄 거야. 순이가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민지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지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민지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이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일찍 취업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지가 효심 깊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엄마는 괜찮아. 대학 4학년 때 민지가 인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과 선배예요. 진짜 착하고 성실해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이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인우를 처음 만났을 때 순이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인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 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태연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지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약속 기억하죠? 아빠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순이는 딸과 마주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고, 그런데 왜 인우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민지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태연, 인우 아버지는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순이의 고백에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 아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었어. 순이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순이는 30년 전에 아픈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헤어졌어. 원래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순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분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운명 같아요. 운명이라기보다는 아픈 인연이지. 순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 일이야. 너희들 때문에 사돈 관계가 됐으니까.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도.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남아있긴 해. 첫사랑은 쉽게 잊어지지 않더구나. 순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민지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힘드시겠어요. 한편 태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경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여보, 결혼식 이후로 왜 이렇게 이상해요? 미경이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태연은 아내에게 순이와의 과거를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일을 이제 와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별거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태연이 얼버무렸지만 미경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어머니와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것과 관련 있나요? 미경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 순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태연의 고백에 미경이 놀랐습니다. 첫사랑이요? 응,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결혼 약속까지 했었어. 태연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미경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그렇게 놀라셨구나.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태연이 사과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분을 좋아하세요? 미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해. 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야. 당신과 인우가 내 가족이고. 미경은 남편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돈 관계니까 계속 만나야 하는데. 태연이 걱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내면 돼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우리 아들의 장모니까. 미경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아내의 이해심에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일 없기.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약속할게. 태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부부였습니다. 몇 주 후
우연히 순이와 태연이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민지와 인우를 위한 선물을 사러 나왔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연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나요? 네, 신혼이라 행복해 보여요.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얘기할 게 있어서.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순이야,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태연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와서 사과받아도 의미 없어요. 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거든. 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죠. 많이. 하지만 그 덕분에 민지를 만났으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순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정말 잘 키웠어. 착하고 똑똑하고. 태연이 칭찬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민지가 제 전부였으니까.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인우 때문에 살았어. 아이가 있으니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 태연도 공감했습니다. 미경 씨는 좋은 분 같던데요.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태연이 바람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딸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닌 사돈으로서 서로를 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네요. 아이들 때문에. 태연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순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안녕히.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두 사람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아버지, 인우 아버지와 이야기했어. 어떤 이야기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과거 일 정리했어.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엄마. 걱정했는데. 민지가 안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요. 그 후로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아이들의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가족 같아졌습니다. 순이와 미경도 친해졌고 태연과 순이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아기 생겼어요. 순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가 엄마가 된다고? 할머니가 되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태연 부부도 마찬가지로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예뻐해 줄게. 순이가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사랑해 줄 거야. 태연도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가족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 도우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순이 씨, 고마워요. 서연이 봐주셔서. 미경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료 제 손녀인데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와 태연은 이제 정말로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추억은 마음 한구석에 고이 간직하되 현실에서는 좋은 사돈으로 지냈습니다. 30년 전에는 연인으로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족으로 만났네. 태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 참 신기해요. 순이도 동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맺어준 인연이네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순이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태연도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지와 인우 그리고 서연이를 중심으로 양가 부모가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순이가 감회가 새로워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요. 태연도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두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순이는 손녀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순이에게 달려오면 모든 피로가 풀립니다. 할아버지, 태연에게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와 인우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특별한 인연을 알고 나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우리로 이어진 것 같아. 인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흐뭇해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가족이 될 줄이야. 태연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맞아.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좋은 가족으로 지내자. 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세요? 서연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순이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친구라는 거 알지? 태연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좋은 친구. 서연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와 인우, 미경도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잡했던 과거가 이제는 아름다운 현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진 찍을까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서연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쌌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행복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두 집 거실에 소중히 걸려 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서연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결혼 안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다른 할아버지랑 결혼했었어. 그리고 태연 할아버지는 미경 할머니랑 결혼했고, 순이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서연이가 또 물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친구야. 그리고 서연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있어서 좋아요. 서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순이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찾았다. 민지를 만났고 지금은 소중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다.
태연도 좋은 가족을 만났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서연이도 생겼다. 인생은 정말 신기하다. 한편 태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 그때 순이와 결혼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인우도 없었을 테고 서연이도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이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조금 버거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어. 순이가 사양했습니다. 그럼 근처로 이사 와요. 서연이도 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인우도 설득했습니다. 결국 순이는 민진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태연 부부도 마찬가지로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네 집이 모두 같은 동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봐도 좋아요. 순이도 동의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매일 두 집을 오가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림에는 엄마 아빠 외에 할머니 둘, 할아버지 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가 둘이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엄마고 미경 할머니는 아빠 엄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연 할아버지는 아빠고.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똑똑하네. 순이가 손녀를 안아주며 칭찬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그림은 냉장고에 붙여졌고 온 가족이 볼 때마다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보다는 순수한 아이의 시선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이었습니다.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처음이네. 태연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순이도 동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서연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바다 예쁘죠? 서연이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순이와 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순이는 태연과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여행 와보니 어때? 태연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상상 못했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태연이 웃었습니다. 그때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야. 맞아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순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며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연이 위해서라도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태연은 주말마다 손녀와 놀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자전거 가르쳐 주세요. 서연이가 태연에게 졸랐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태연이 기꺼이 응했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서연이를 온 가족이 응원했습니다. 서연아, 할 수 있어. 조심해.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서연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할머니 봤어요? 서연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연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태연과 순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시간이 흘러 순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이가 찾아와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중학생이 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태연도 비슷한 나이가 되어 은퇴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더 자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 다 된 것 같아. 태연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다 됐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인연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이와 태연은 3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돈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지와 인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서연이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순이와 태연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